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이향수입니다. 이번 시간엔 그 주민총회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민총회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는요. 그 소위 말해서 이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로 그 이 이야기 그리고 토론을 하는 주민의 어떤 공론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민총회야말로 진짜 직접 민주주의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치 계획을 그리고 그러한 의사 결정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종 의사 결정 회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주민총회야말로 진짜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직접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에 있어서도 주민총회를 얼마만큼 그 실질적으로 내실화 있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민총회의 참여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는 거주민 그리고 생활주민 모두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 그 총회에 사실은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지역에 어떤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장 분들 있으시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총회에 참여 대상입니다. 그래서 꼭 그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생활주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주민총회에 참여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민총회의 원칙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회의체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민 참여입니다.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여기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이제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주민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주민총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이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회의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리고 참여하시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독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또 수기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결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토론과 논의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이렇게 가서 방문해 보면요. 아직까지도 뭔가를 이렇게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혹은 의견 충돌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절대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토론이나 논의를 하다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갈등이나 상충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 상황이나 이 상충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 민주적으로 합의하고 협의해 나가는가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과 논의상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이나 상충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수기를 즉 토론과 어떤 질의응답이나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그 주민자치 혹은 자치계획을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숙지하시고 주민총회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요, 주민총회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요, 이 토론이나 이 그 수기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게 아주 길게 때로는 아주 좀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좀 이렇게 잘 감내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인지하고 주민총회를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자치계획 결과가 이제 수립이 되고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이것들을 전체 주민들에게 혹은 주민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물론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이 행정기관과의 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청장에게 반드시 전달을 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요청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행정기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나 이런 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협업 거버넌스에 있는 그런 그 구성원들과는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민총회 구성 절차를 보면요. 먼저 이제 그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이 먼저 이제 앞서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운영 계획을 마련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총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준비위원회이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이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TF 그런 위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내에서 이제 총회 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이 준비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러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주민총회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이나 그 마을자치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이제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가이드의 중요한 내용 중에 보시면 그 주민총회 홍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가 아까 그야말로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로 이 갑론을박하는 아주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중요한 의사결정 회의체이기 때문에 널리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전 신청이라든지 전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가이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족수라든지 이런 것들, 뭐 참여자의 투표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확인 절차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 가이드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총회 준비위원회 임기는요, 총회가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총회 준비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의 위원 그리고 이제 분과위원들 중에서 뭐 스스로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다른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준비위원회 이제 주요 역할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주민총회를 기획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관리도 좀 하셔야 되고요. 이제 홍보 계획,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총회를 하시다 보니까 정족수가 만약에 미달됐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해서도 먼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당일 그 주민총회 당일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리고 토론이나 뭐 이런 토론 방법에 대한 것들도 조금 설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총회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가이드를 마련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주민총회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총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잔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그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되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아까 가이드를 마련을 하셨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홍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된 이 홍보 계획에 따라서 이제 홍보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민총회를 갖다가 홍보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이, 물론 이제 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그 참여를 유발하고 이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민총회 행사 프로그램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프로그램에. 네.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 보다는 우리 마을 혹은 우리 동네에 어떠한 사안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권한,
그리고 아울러서 그 책임도 지역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저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홍보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그 뭐 이런 그 어떤 주요 마을 사안이나 이 뭐 권한이나 책무에 대한 것들을 갖다 전달하기보다는 일단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프로그램 위주의 어떤 그런 홍보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민총회나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 권한이 뭐다, 책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훨씬 더 본인들의 어떤 존재감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됩니다. 아, 내가 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그 프라이드 같은 것들도 심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그 뭐 자치구나 마을자치센터에서 뭐 현수막에 게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나 뭐 SNS 매체나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이나 주민자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홍보에 있어서는 연령대에 맞춰서 뭐 그 이 일반적으로 직접 홍보물을 이렇게 물리적인 홍보물을 갖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낮은 연령대 그 주민들을 위해서 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저 홍보의 예시인데요. 뭐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주민총회 이제 현수막 같은 걸 거시기도 하고요. 전광판에 홍보하기도 하고 또 뭐 때로는 이제 SNS나 뭐 이런 것들에 통해서 이제 조금 홍보를 하시기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총회 자료집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료집에는요. 그 조금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무슨 동의 주민자치의 경과,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이나 주민자치 운영 현황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이제 반드시 공유하셔야 되고요. 뭐 위원이라든지 특히 예산, 그 다음에 뭐 주민총회 식순 뭐 이런 것들은 좀 기본 정보로서 반드시 밝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안건이 있습니다. 뭐 전년도의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거, 그래서 그 뭐 결산 내용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전년도에 우리가 자치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행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민자치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결과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인 안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집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주민자치 운영이나 예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치계획에 대한 어떤 의제 개발한 내용들, 그래서 뭐 분과, 아까 이제 우리가 분과를 구성하고 나서 제안된 분과, 그리고 이제 제안 내용, 뭐 이런 재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승인 안건에 포함을 시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2021년도 주민세 의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동 단위의 어떤 뭐 시민 참여 예산에 대한 뭐 의제들, 뭐 이런 것들도 요 승인 안건에 포함시켜서 자료집에 포함시키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주민자치 운영 세책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뭐 이제 자료집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홍보도 됐으니까요. 주민총회를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총회 일시는요, 뭐 저 자치구 상황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 한정되어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제 좀 자율적으로 이제 편하신 때 이렇게 좀 많은 주민들이 좀 오실 수 있는 그런 일시를 잡아서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참여 대상자는 이제 거주민, 그리고 사업장을 그 지역에 두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각급 그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거주민, 그리고 생활주민으로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주민총회에서 이 주민자치회, 그리고 자치지원관, 자치구청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토론이나
발표나 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 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회 안건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그리고 기록을 담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구청에서도 이제 총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모니터링에 관여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민총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주민총회를 운영할 때요, 그 유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홍보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여한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권한과 책무성도 아울러서 조금 그 강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민총회에 상정된 여러 가지 이제 의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 이 결정과 실행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주민총회에 상정된 의제들은 충분하게 때로는 아주 그 좀 뭐 피곤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충분하게 토론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어느 한 그 그룹에 혹은 어느 한 개인의 목소리가 큰 어떤 한 개인의 그 일방적인 그런 진행은 굉장히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토의와 아주 논의가 이게 무르익은 상태에서 그 합의를 도출하고 의사결정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나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된 여러 사항들은 우리 같은 그 지역 주민들, 지역 주민들이 같이 어떤 이 책임성도 같이 나눠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총회 할 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지나치게 의전에 좀 얽매이지 말아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내빈을 이제 초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내빈 인사말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주민총회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주민들을 모으셔야 되니까 뭐 이제 공연 같은 거 이런 것들 막 기획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제 그 지역 그 안건, 의제, 아젠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총회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조정이 되고 의사결정이 됐으면 자, 주민총회에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구에도 이것들을 갖다가 이 총회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민총회 이제 공유는요.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결정된 의사결정 사항들을 그리고 이제 자치 계획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거 행정기구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치계획을 냈다라고 해서요. 그것이 다 100% 반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치 구나 그 지역에 따라서 예산 상황도 다 다르고요. 또 어떤 것들은 또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적은 그런 계획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정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드시 또 필요한 그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행정기구에 이렇게 행정기관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피드백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또 일반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총회에 참여한 분들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한테도 반드시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저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총회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구청장에게 제출을 이제 하는 의미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러한 주민자치에서 이러한 그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이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어떤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뭐 자치계획을 제출은 했지만 여기서 이제 뭐 좀 조정이나 변경이 되는 그러한 사항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그 구청장에게 이제 제출을 하고, 이 피드백을 받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이
주민총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치 계획이 이제 수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러한 그 조정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주민자치회의 어떤 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계획으로 이제 수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런 그 사업들을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추진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이제 기획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주민들한테 이제 참여를 독려하고 그리고 자치계획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주민총회를 갖다 홍보하는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행정기관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 그리고 마을자치센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제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이제 주민총회 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 성공적으로 잘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총회를 홍보하는 과정부터 그리고 그 홍보 이후에 실행하고 그리고 그 주민총회가 끝난 이후에 그 결과를 행정기관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 그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널리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뭐 질문이나 논의사항이 있으면요. 맨 앞에 제 그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논의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